안녕하세요. 최강원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강아지 첫 미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장모종의 경우 주기적으로 미용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첫 미용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첫 미용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강아지 첫 미용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법이 필요한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미용 시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첫 미용이 가능한 시기는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항체 검사를 통해서 면역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서야 미용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새끼 강아지다 보니까 베네털이라서 털이 자주 꼬이기도 하고 또 배변을 밟고 뛰어다니면서 지저분해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미용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다들 가져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애견 미용실은 다수의 강아지들이 미용을 하는 동안에 거쳐간 장소이기도 하고 혹은 대기하고 있는 강아지까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장소다 보니까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환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접종을 마치지 않은 우리 새끼 강아지라면 접종을 모두 마치고 나서야 첫 미용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기본적인 뭐 발바닥 밀기라든지 항문털 관리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실 때 너무 지저분해서 미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번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선생님마다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안 해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물어보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종을 모두 완료해야지만 비로소 미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는 미용 예약 날짜가 미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4차에서 5차 정도 접종이 끝나고 난 뒤에는 미리 미용 날짜를 예약을 잡아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강아지 첫 미용인 만큼 미용실에 가서 좋은 인식, 최소한의 트라우마 같은 안 좋은 인식을 받지 않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하지만은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서 미용을 받고 온다면 너무 소심하거나 민감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미용실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성견이 되어서도 스트레스 증상으로 너무 예민해지거나 혹은 공격적이어서 미용을 거부당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새끼 강아지라면 연습을 통해서 미용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올 수 있도록 견주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스킨십 교육인데요. 스킨십은 견주님이랑 같이 살면서 자유롭게 하잖아요.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스킨십이란 강아지가 싫어할 수 있는 부위들 혹은 이 부위를 만질 때 자칫 불편해할 수 있는 부위들을 미리 만져주는 연습을 통해서 강아지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스킨십 영상에서 보는 이제 것처럼 스킨십을 할 건데 빗질을 하면은 이제 이런 데가 막 당겨질 수도 있죠. 나중에 항문낭 짜야 돼서 여기 이렇게 올려야 돼. 그리고 뒤청소하면서 여기가 당겨질 수도 있고 이 안에 뭐가 막 들어갈 수도 있고 양치하면서 이런 데가 막 들어갈 수도 있고 발도 닦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막 만질 거예요. 약간 괴롭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약간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살짝만 일단 반죽. 여기 포인트는 움직이면은 그냥 가만히 멈추고 가만히 있어요. 힘을 지금 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만지고. 다시 당겨주고, 여기 접종하는데, 이쪽으로 당겨주고, 또 이쪽으로 만져보고, 힘 빼고 잘 있네요? 그러면은 살려주고. 옳지.
아예 목 뒷부분이라든지 귀, 잇몸, 그리고 발, 꼬리, 엉덩이 혹은 얼굴 주변까지 여러 곳을 일부러 천천히 만져보면서 간식을 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대신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강아지가 싫다고 발버둥을 칠 때 억지로 계속해서 만지거나 혹은 강하게 혼을 내버리면 아이들이 더욱더 긴장하고 이렇게 만지는 순간들을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잠시 멈춰서 흥분된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완벽히 기다려서 강아지가 다시 차분하게 힘을 빼고 있으면 그때 간식을 주면서 한번 만져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소리 적응 훈련인데요. 미용실에 가면 다른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리핑 기계, 뭐 바리깡이라고 하죠. 이 기계가 몸 가까이 크게 나오는 소리도 들릴 거고, 또 가위 소리도 날 거고, 미용실 가면은 바람이 엄청 센 큰 드라이기도 있거든요. 이런 드라이기도 우리 새끼 강아지한테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먼저 적응을 시켜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먼저 이런 소리에 대해서 적응하는 연습을 실시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드라이기를 켜놓고 주변에 간식을 뿌려주면서 먹는 연습도 해보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개 짖는 소리라든지 뭐 호랑이 울음소리, 뭐 백색 소음, 이런 다양한 소리 자극들을 들려주고 그냥 소리만 나고 내한테 위협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계, 클리핑 기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아지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비슷하게 일상에 찾아볼 수 있는 건 전기 면도기 있잖아요. 전기 면도기가 없다면 뭐 보풀 제거기 이런 거를 뒤집어서 소리만 들려주고 간식을 주는 연습, 혹은 요거를 진짜 미용할 때처럼 몸에도 이렇게 닿아서 문질러도 주시고 하는 연습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미용실 가서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세 번째는 미용실에 미리 방문을 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낯선 공간에서, 그것도 견주님이랑 떨어져서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낯선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물론 성격이 너무 좋은 아이들은 거기서도 그냥 빨빨거리면서 막 재밌게 놀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황해서 견주님을 찾게 되고 불안한 상태로 지속돼 있다가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첫 미용은 집에서 좀 가까운 곳에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책은 접종이 모두 완료가 돼야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한 3, 4차 정도 접종을 하고 나서 사회화 활동을 위해서 미리 데리고 나가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보면서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 놀러 가서 미용사 선생님이랑 시간이 되신다면 인사도 한번 나눠보고, 또 거기에 가서 밥 시간에 맞춰서 그 사료를 들고 와서 사료를 주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도 한 번씩 나눠주면서 이 공간에 대한 기대감, 좋은 긍정적인 인식을 다시 이렇게 심어주고 오신다면 거기 다음에 첫 미용을 시작하러 갈 때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호자분이 미용을 맡기면 미용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은 있지만, 몇 가지는 미리 알아두셨다가 맞춰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빗질을 웬만하면 꾸준히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스킨십 연습을 하시면서 이 속털까지 꼼꼼하게 빗질을 다 해놓고 미용을 맡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은 보면은 이 겉에만 이렇게 빗질을 해놓고 가시다 보니까 속의 털들은 모두 엉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엉켜 있으면 클리핑이 지나가는 순간에 살이 같이 찝히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미리 빗질을 통해서 이 엉킨 털을
풀기 때문에 이렇게 미용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에 강아지가 피부도 당겨지고 이런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주님이 미용을 맡기기 전에 미리 엉키거나 꼬인 부분들을 한 번씩 이렇게 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빗질을 하실 때는 속털까지 천천히 힘을 빼고 빗질을 해주시면 되고, 너무 뭉쳐있는 경우에는 털을 손으로 이렇게 살짝씩 찢어서 다시 빗질을 슬리커 빗으로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다 풀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빗질해서 엉킨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너무 극도로 소심한 반려견이라면 아마 전체적인 미용을 하고 나서 이를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미용보다는 첫 미용은 견주님이 조금 관리를 해줄 수도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부분 미용만 먼저 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발바닥 털이라든지 항문털 혹은 얼굴 주변 눈 찌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만 한번 가볍게 미용을 하고 한 30분 이내로 하고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강아지도 부담이 적고 거기서 또 간식도 먹고 하면서 견주님이 좀 풀어주고 오시게 되면 다음 미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아이가 안심하고 미용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접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용 또한 장시간 동안의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전날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혹은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미용을 받다 보니까 미용을 받고 난 이후에 설사를 과도하게 하거나 구토 증상 혹은 식욕 부진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상들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는 되도록이면 충분히 수면도 취할 수 있게 해주고 좀 무리한 운동은 자제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용을 하고 난 뒤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가볍게 산책도 해보고 견주님이 터그놀이도 해주면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요, 사상충에 대한 얘기인데요. 먹는 넥스가드와 같은 먹는 사상충은 상관이 없지만 등에 바르는 에드보킷이나 레볼루션 같은 제품의 경우 등에 직접적으로 발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바르고 다음날 바로 미용을 해버리면 목욕하면서 이 약품들이 씻겨져 내려가서 효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충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전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혹은 미용이 끝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뒤에 실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요, 미용을 하게 되면 장시간 동안 긴장된 상태로 참고 있기 때문에 배변 욕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욕구가 생기더라도 강아지가 계속 참고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을 들어가기 전에 견주님이 충분히 배변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만들어주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미용사 선생님들도 배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는 해요. 다만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 혹은 소심한 아이들은 낯선 장소에서 배변을 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일부러 실내에서 배변을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미용실 주변에서 산책을 통해서 배변을 실시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요, 우리 강아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미용사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건데요. 귓병이 있거나 아니면 눈물이 너무 심해서 피부가 약한 경우 혹은 슬개골 탈구로 뒷다리 관절이 안 좋아서 엉덩이 쪽을 만지면 예민해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강아지가 싫어할 수 있는 부위들 혹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미용사 선생님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케어를 해주실 수 있고요. 이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미용을 하시다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 강아지도 강하게 자극을 받고 나서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용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우리 강아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미용사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아마 신경 써서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첫 미용 시기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교육들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뭐든지 새끼 강아지는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미용인 만큼 아이들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자분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즐겁게 미용을 받을 수 있는 반려견이 되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